당신이 초등학교 때 배운 한국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 삼국의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항상 한반도 안에 있었죠. 서로 이웃하고 때론 충돌하고 결국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랬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의문을 다시 꺼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답을 말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지나온 질문들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일부 왜 우리 역사는 이렇게 작아졌을까? 지도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학창시절 본 역사책의 지도입니다. 한반도. 그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마치 세 형제가 한 집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같은 시대를 봅시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당나라는 대륙을 오가며 왕조를 세웠습니다. 경주에서 장안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유목민족은요? 몽골은 유라시아를 횡단했습니다. 한 명의 통치자가 아시아 전역을 호령하던 시대에 왜 유독 우리 역사만 한반도라는 작은 틀 안에서만 설명되어야 했을까요? 이것이 모든 질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도가 정말 우리의 전부였을까? 혹은 누군가에 의해 축소된 건 아닐까? 이부 살수대첩, 그 강은 정말 그곳이었을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612년 중국의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역사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나라의 대군이 침입했다. 병력은 수십만 아니 백만에 가까웠다. 그런데 을지문덕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살수라는 강에서 수공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대군을 괴멸시켰다. 놀라운 이야기죠. 엄청난 숫자의 병사들이 한 번의 작전으로 깨끗이 사라져버렸다니. 그런데 여기서 멈춰봅시다. 현실적인 질문 하나. 살수는 어떤 강이었을까요? 오늘날 평양 근처의 청천강이 살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천강은 무릎 높이 정도의 물깊이를 가진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그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말도 있고 짐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과연 무릎 높이의 물에서 그 모든 인원이 한 번에 휩쓸려 죽을 수 있을까요? 살수라는 단어를 곱씹어 봅시다. 살수는 단순한 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뜻은 사람을 죽이는 물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규모라면 그것은 무릎 높이의 강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재의 위치와 완전히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야 할 지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삼부 하늘이 기록한 거짓말 혹은 진실. 고대 역사에서 가장 조작하기 어려운 기록이 있습니다. 날씨, 정치 상황, 전쟁의 수치는 얼마든지 과장할 수 있죠. 하지만 하늘의 현상은 어떨까요? 삼국사기에는 일식, 월식, 해성, 별의 이동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늘 해가 먹혔다. 밤하늘의 별이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인접해 있었다면, 같은 하늘 아래 있었다면 같은 일식을 봤어야 합니다. 비슷한 해성을 봤어야 합니다. 같은 별의 이동을 기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일식 기록과 백제의 일식 기록이 겹치지 않습니다. 신라의 천문 현상과 다른 나라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의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들을 현대 천문 계산으로 검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은 한반도에서는 관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삼국은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을까? 혹은 훨씬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건 아닐까? 하늘도 땅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와는 다른 무언가를, 사부 땅이 속삭이는 증거들, 역사책의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메뚜기 떼가 백제를 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떼가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동쪽은 신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한다면 그 동쪽 나라 신라에도 메뚜기 피해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없습니다. 신라의 역사에는 그 시기 메뚜기 재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록. 신라의 수도라고 알려진 경주에서 지진과 함께 불이 솟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았다. 그런데 경주는 화산지대가 아닙니다. 현재 경주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도 아닙니다. 활화산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A.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 거짓이었다. B. 신라의 수도가 현재의 경주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B를 상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 나라에는 홍수가 들었고 다른 나라에는 같은 해에 가뭄이 들었다는 기록. 이것도 인접한 세 나라의 기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가 대륙의 다른 지역에 위치했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땅과 하늘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도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우붓 바다 넘어 말하지 않는 역사. 백제는 사라졌습니다. 삼국 통일.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했을 때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제인들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향합니다. 문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갔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 특히 야마토 시대의 문명을 보면 백제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도자기, 건축, 글씨. 일본 문명의 아버지는 어쩌면 백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침묵이 있습니다. 일본은 백제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역사에서도 백제는 멸망한 나라로만 기록됩니다. 영광이 아니라 패배로. 잃어버린 뿌리는 자랑이 아니라 침묵의 대상이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말하는 것은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어떤 역사는 말해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아프기 때문에. 육부 승자의 역사, 사라진 질문들. 생각해 봅시다. 역사는 늘 승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신라가 통일했을 때 신라의 왕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질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조금씩 지워집니다.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 버려집니다. 백제의 해상무역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 질문조차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우리는 의심조차 멈춥니다. 이게 정답이겠지. 역사책이 맞겠지.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조각조각 사라집니다. 100년이 지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200년이 지나면 다른 가능성은 신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졌다고 해서 역사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거짓이 된 게 아니라 잊혀진 것일 뿐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무엇을 되찾아야 할까? 이 영상은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정말 이런 곳이었어. 신라는 사실 저곳이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키우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질문을 되찾자고 말하는 겁니다. 작아진 지도가 불편하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 기록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 천문학자의 눈으로 하늘을 보고 지질학자의 눈으로 땅을 보는 것. 그리고 정말 그랬을까?
이 단순한 질문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은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그런데 역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배운 것을 의심하는 것은 불경스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조상들이 한반도를 훨씬 뛰어넘는 광대한 땅을 차지했다면, 대양을 항해했다면,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가 어떤 이유로든 지워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역사는 어쩌면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찾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멈추지 맙시다. 의심을 멈추지 맙시다. 정말 그랬을까? 이 아름다운 물음으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보면 어쩌면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